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어보셨듯이 이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36시간 정도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은 이제 산야초란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과 발효라고 하는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백세 시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산야초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현재에서 백세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산야초 효소라고 하는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과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효소라고 하는 용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아니요. 최근? 근데 집에서 매실은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럼 매실 만드는 것은 언제쯤 들어보셨어요? 10년 전? 한 5년? 5년? 예. 나눠줬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용어를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9988이라고 하는 용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9988. 2, 3년 안쪽이 10년.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백세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네. 백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용어들이, 말들이 나온 이유들은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그 동요라든가, 그죠?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미리 뭔가가 나와요, 그죠? 나오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현실화 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죠? 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씨가 된다. 이 부분이에요. 말은 씨가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9988이라고 하는 것이 99세까지 팔팔하게, 그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있죠, 그죠? 백세 시대는요. 백세 시대.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백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시대. 이 부분이거든요. 병이 없는 시대. 그러면 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냐 하게 되면 마음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결국은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잘 쓰고 잘 가지게 되면 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을 올바르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행동을 올바르게 하느냐.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먹는 거예요. 먹거리 부분. 이것을 올바른 먹거리를 먹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면서 행동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죠? 방송도 그전에는 보게 되면 3, 4방송만 했었죠. 그죠? 근데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종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그죠?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더 혼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용량 이상을 그죠? 보거나 듣거나 먹거나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산야초와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9988하고 용어가 나오는 거하고 거의 맞물려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약 이제 20년 전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쯤 보게 되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 빨리빨리 무조건 하고 빨리빨리, 그죠? 60, 70년대에 무조건 하고 보여주는, 그죠?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이런 걸로 그죠? 발전해 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살만한 시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살만한 시대. 그죠? 살만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사람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물려서 나온 것이 정신문명, 문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 하게 되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되게요. 그죠? 로컬푸드.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전농예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 유기농에 맞춰서 뭐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빨리 그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환경오염 이러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면역성이 약해지게 되고 저항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재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배. 그것과 동시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에 의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지는 재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죠? 잡히지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모기도 제대로 지금 잡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성과 저항 능력을 어떻게 내 몸에 이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산야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산야초는 뭔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산자를 쓰고 들야자를 쓰고 풀초자를 써요. 잡초예요. 잡초. 쉽게 말하면 잡초. 그 잡초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야생. 그죠? 지멋대로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그 안에는 뭔가 하면 면역성과 저항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배에는 쉽게 말하면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때 떨어지게 되고 야생인 것은 비바람이라든가 그죠?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진화를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산야초에 대한 제 인식, 잡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물려서 산야초를 그대로 먹게 되면 쉽게 말하게 되면 흡수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흡수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몸에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60, 70년대에 버릿고개 때 풀들을 다 먹고 견뎌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인상실험은 거의 끝난 거예요. 다. 우리는 넓고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빨리, 많이, 쉽게,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온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은, 그죠? 쉽게 말하면 면역성과 자학 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초래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큰 운동이 뭔가 하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까지 모든 것은 빨리빨리였는데, 그죠? 갑자기 슬로우로 갔어요. 이 부분이에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효.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용어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뭐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게 있기 전에 뭐예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죠?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현실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주까지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꾸 가려고 해요. 현 시대는 안 맞는데. 그죠? 이거에 이제 가도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식도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먹거리의 부분도 지금 가도기가 생겨나죠. 막 싸워요. 그것만 그렇냐요? 문화도 그래요. 역사도 그래요. 경제도 그래요. 왜? 성장하기 위한 작업들이 왜? 백세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원시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원시시대. 그 다음에 화식불로 하는 시대, 화식시대. 이제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죠? 큰 테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체질에 따라서 또 생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또한 발효를 먹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큰 통계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원시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우연히 불을 발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식을 해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발효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먹거리, 생식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원시시대의 생식시대도 먹거리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서 나온 거고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모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모르게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이때는 박수 좀 쳐줘야 되겠는데. 와, 이 네. 또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과연 그 발효가 왜 좋은가 하는 것. 그러면 이 발효에 의해서, 방법이
다양해지거든요. 그 다양해지는 이유들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장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요. 유럽에서는 살균을 하는, 그죠? 이런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환경이 그 유목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작균이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균이죠, 세균. 그럼 세균을 갖다가 없애야 돼. 그래서 살균을 해야 됩니다, 살균. 그 중에 이제 좋은 균주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만 살리고 다른 것은 싹 죽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은 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그죠?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왜? 성분을 분석하고 찾아내고 뭐가 좋은 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죽이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살균을 하게 해서 배양하는 원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균의 안석이 위해서 지금에서 뭐요? 양은으로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풀을 많이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풀을. 그죠? 풀을 많이 먹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풀을 이걸 오래 저장하고 먹을 거냐 하는 숙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는 환경이 뭐가 잘생긴 항해 기운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곰팡이 균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써온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것이 항아리라고 하는, 그죠? 운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의 기능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아는데 그 다음 것은 몰라요. 쉽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해서 좋아요? 항아리? 네. 숨을 쉰다. 다른 도자기도 숨 쉬잖아요, 그죠? 그죠? 질그릇은 얼마나 거는 다 숨 쉬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 생각하게 되면 팔도 항아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모양이. 근데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간장이나 된장 담을 때에 붉은 고추가 왜 쓰였을까? 숯은 왜 쓰였을까? 그러면 숯의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끔. 그러면 수분을,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의 근본적인 부분은 습도 조절에 모양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추운 데나 따뜻한 데나 적당한 데나 항아리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면 식초 항아리도 다르잖아요, 그죠? 초항아리, 그죠? 이 숨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서 습도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게 되면 지역마다 두께가 달라요. 항아리 두께가. 어떤 항아리는 굉장히 무거워.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가벼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토질도 달라요. 흙의 토질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고 하게 되면 유럽식의 발효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작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니까 살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발효를 시키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산소 유입을 시켜서 빨리 발효를 해서
그죠? 그 종균주 찾아서 나머지는 죽이 없애는 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로 거의 성장을 해왔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자연 발효예요. 자연. 살균을 안 해. 왜?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면 계절이 바뀌어. 그러니까 균이 뭔가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계절이 바뀌어. 또 뭔가가 성장하려면 바뀌어. 3개월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발효예요. 자연. 그냥 자연 그대로 환경에서 뭐 곰팡이가 잘 번식할 수 있는, 번식 안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발효의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로 구성되는가 보게 되면 산소가 필요치 않는 미생물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 막걸리는 아니죠. 식초도 아니죠. 근데 식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소가 필요치 않는 걸로 바뀌어지죠. 막걸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저어주죠. 그죠? 그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래야지만 알코올이 생겨나죠. 식초도 더워주죠. 그죠? 알코올이 생겨나야지만 식초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초로. 알코올이 보통 이제 식초로 넘어가려고 그러게 되면 6도에서 9도 정도 도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수만큼 산이 넘어가서 생겨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을 잘 만들어야 된다. 술을.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어떤 발효라고 하는, 효소라고 하는 것을 거의 배워왔던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왔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집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이 매실 담을 때 어떻게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행위.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 막걸리를 만들거나 와인을 만드는 용어를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잘못 인식이 되는 부분이 생겨나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야초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풀들이 잡초, 약초도 있지만은 총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3, 4천여 가지 정도, 많게는 6천여 가지 정도가 이제 자생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가장 많은 약초가 있는 곳은 울릉도나 이제 제주도 이쪽 선, 남해 이쪽 선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풀들인데 늘 해왔던 풀, 특히 뭐 망초 같은 경우, 그죠? 그게 다 풀들이 너무 잘 자라죠, 그죠? 번식력이 완전 뛰어난데 이것이 한 1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비빔밥 원료로 최고로 써왔어요. 특히 절이라든가 시골에서. 그죠?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제기차기 한 적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죠? 많이 먹기 시작을 하게 되고 좋다고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3, 4년 전에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여행을 시켜준다. 그 플러스 이제 산야초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버스를 실어서 남해 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 가는 것이 산야초, 약초캐는 배나 하고 홈이 들고 남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해 쪽으로 가가지고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산야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가니까 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약초잖아요. 그죠? 막 캐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막 캐기 시작을 하고 싹쓸이 이제 하는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을 때? 시골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보이는 거, 돼지 감자나 뭐 보이는 거 가만히 놔둬요. 왜? 캘 시간도 없고 큰 거액이 없어요. 근데 저것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좀 가져갔으면 하는 이 얘기하면 못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시골 사람이. 서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배낭을 먹어서 등산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밭이든 뭐 논이든 뭐 다니면서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막 나올 때 캐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자루씩. 근데 그 중에서는 재배하는 것도 있었겠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신고하고 방송 기자도 가야버려 대문짝만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산야초라고 하는 것과 약초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죠? 요즘에 뭐 종편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다 뭐, 그래서 씨가 거의 없어져 갈 무렵에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들어보게 되면 곰보배추, 엊그저께도 나오대요. 또 곰보배추.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폐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감기를 갖다가 쉽게 낫게 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게 되면 요즘 감기는 저게 한 달이 넘어가고 3개월이 원래 그 독감 굉장히 유행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 가족이 우리 그 애들하고 다 합치면 6명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한 애가 하나 걸리기 전에 한 바퀴 쭉 돌아요. 근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소가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 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특히 이제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담아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말려놔서 차처럼 우려서 먹게 되면 두세 번 먹으면 해결이 될 정도로 강한 약초예요. 이게 이제 재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 특히 민들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옛날 방법으로 재배를, 그러니까 최근에 해왔던 방법으로 다시 재배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을 막 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면역성이 또 떨어져. 이건 안 바뀌고 있어. 왜? 전부 다 돈 벌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이 사고부터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사고는 안 바뀌고 이것을 틈타가지고 전부 다 심어서 돈 벌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리 편하게 수확하는,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다시, 그러면 그 재료는 또 다시 면역성과 자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는, 또 전철을 밟게 돼요. 인삼은 안 그랬나요? 그죠? 도라지는 안 그랬나요? 그죠? 야생이었었어요. 야생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필요로 하니까 야생이었던 것을 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그죠?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장례삼 하듯이 이렇게 했죠. 근데 더 많이 찾으니까 결국은 간행농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행농법. 누가 하니까 농약 제초제도 쳐야 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야생이었는데, 고려인삼이 결국 고려인들이 인삼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한쪽에다가 야산에다가 좀
조금씩 해가지고, 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왕한테 바치라는 게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써야죠.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뭐요? 농약들도 엄청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요. 너무 편하려고. 거기서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고,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또. 너무 좋아졌죠. 적당히 머리도 쓰고, 적당히 몸도 써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치우쳤죠, 지금. 어떤 사람은 몸으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용어들이 왜 나왔을까? 100세 시대는 병이 없는 세상인데, 그죠? 그러면 마음에서 병이 오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치에 맞고 경의에 맞는 행동들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만 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올바라야 되고,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정신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과 동시에 먹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제대로 효과가 안 나와요. 제대로. 이제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잘 먹는 사람이 없어.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잘 만드는 사람이 없어. 이러니까 먼저 나온 용어가 뭐예요? 소통. 가치를 서로가 알아야 되는 가치를. 왜? 그러기 전에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믿음이 깨질 대로 깨져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100세 시대에 넘어가기 위해서 막 잡아 끌어내려요. 대기업도 막. 그죠? 연예인도 국회의원도. 이거 다 잡아버려요, 지금요. 왜 100세 시대 가기 위해서요? 이때까지 그냥 보여주기만 해왔던 것들, 실제로 올바르게 해오지 않았던 것들이 거물망에 다 걸려서 다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는 거 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무조건 하고 100세 시대 오면 오래 살고 재밌게 살고. 근데 그 가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정신이 발라야 되고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못 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잡초들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필요치 않는 것이 없어요. 이제 요구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치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써져야 되는 것이 100세 시대의 요구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렇죠? 소비자는 주문을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에 제대로 내가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죽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산약초 풀들이 원이 쌓였겠어요. 그죠? 얼마나 천대하고 다 뽑아내리고 욕하면서 막, 그죠? 그럼 요거 전에는 누가 또 확 꽃이 폈나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 딴 따라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별로 올라갔어요. 별. 모든 것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죠? 유지할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투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고, 그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면서 발효라고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미친 듯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전부 다 홀린 거예요. 다 미친 듯이. 그죠? 근데 거기에선 더 성장하기 위한 작업들을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거의 보는 눈, 그죠? 듣는 귀, 냄새 맡는, 그죠? 입으로 먹는, 이걸로 거의 판단 내리고 결정 내려왔어요. 거의. 그전에는 그걸로서 다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속이, 행동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이제는 그게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발효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다른 영양소도 많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단백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포도당, 많이 쓰는 데가 뇌예요, 뇌. 머리. 다른 데도 필요로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죠? 머리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서시대를 누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먹어온 거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그걸 쓰기까지가. 현실로 쓰는 게 화식이 그걸로서 어느 정도 선작하고 급속도로 발전시켜 왔죠. 그죠? 그러면서 모순이란 여러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고, 다음에서 백세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음식이 나오면서 몸도 건강해지지만은 지혜를 많이 쓸 수 있는 영양소 공급이 굉장히 극대화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 사회를, 그죠? 행동으로 사람들이 쓰게 되는 이런 부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다른 것도 가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먹거리에서 인류가 성장해왔고 발전해왔고 지속해왔다 하는데, 요즘에 필요한 용어들을 보게 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각 가정마다 스토리텔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기라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워주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보이지 않게 부모들이, 그죠? 자식들한테 그 환경에 맞춰서,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그죠? 음식을 하면서 박사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됐었어요. 그게. 왜? 보는 게 그거였었고, 듣는 게 그거였었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집에서 밥을 해주는 엄마가 거의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뭐예요? 두드리는 것밖에 더 해요. 컴퓨터, 핸드폰. 가장 밥상머리 부모들이 말을 안 하고 가르쳐주는, 환경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현 사회의 면역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의, 그죠?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단 말이죠. 미래가 심각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현대에서 요구하고 유럽이 아니라 일본 가가지고 배워온 것이 뭐예요? 스토리텔링 빨리 해야 된다. 막. 없는데 먹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건물들을, 그죠? 배기 싫다고 60, 70년대 산업화해가지고 싹 밀고 현대에 건물을 해놨어요. 영국이라든 이런 데 가게 되면 옛날 건물하고 지금하고 공존해서 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그대로 유지가 돼. 우리나라 사람 너무 빨리빨리하고, 그죠? 너무 이 머리를 써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화는 느림의 문화였거든요. 그죠? 된장, 간장 발효시켜가지고 이런 슬로우, 그리고 사계절의 원리를 따라서 그 시기 그 상에 맞게끔, 그죠? 행동해왔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화되면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느림의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 가고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왔어요.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죠. 제 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하면 100세 시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왜 사냐초라고 하는 부분이 풀인데, 이 풀을 갖다가 현재에 와가지고 왜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동시에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현대 시대에 유럽에서도 열광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죠? 하는데 제대로 된 김치를, 그죠? 담는 사람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늘 행사였었는데, 그죠? 집집마다 그 문화, 그죠? 그러니까 본분을 아셔야 되고, 내게 맞는 그릇과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느새 그 지장에 넘어가다 보니까 뭐요? 나도 죽이지만 우리 후세들, 자식들까지 완전 부모가 죽이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돈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하루 중에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하루 중에 큰 일이 먹는 일이에요. 다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 만날 때마다 뭐 약속하냐면 밥 먹었냐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가 조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음식들 애들 해주는데, 그 음식 하려고 그러게 되면 재료들 뭐 어떻게 구하고 밥 해주는 것이 엄청, 그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하루 중에 그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먹는 거예요. 친구 만나도 뭘 먹을까? 집에서도 가정들도, 이번 남편들, 자식들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세 시대를 유지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냐초라고 하는 것을 재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배하느냐.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또 환경적으로 믿을 수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괜찮은 데다가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자연농법, 태평농법이라고 해요. 많은 수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먹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상님들이 늘 써왔던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농사 지을 때 텃밭, 우리가 보통 보면 집집마다 그전에는 텃밭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괜히 한 번씩 돌아봐요. 일찍 나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봐요. 그리고 쟤는 건강하고 쟤는 좀 가다가 마음을 써줘요. 신경을 써주고. 소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사의 기본은 뭐예요? 그 소통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는 부분이거든. 신경을 잘 써. 마음 씀씀이. 그것과 맞는 행동들이 잘 맞춰져 가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풀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멋대로 잘 자라요. 잘 자라요. 왜 잘 자랄까요? 저것들이 있어야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재배를 해요. 인위적으로. 그죠? 딴 데 거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어요. 기후에도 안 맞고 상에도 안 맞는데. 그래서 하우스 쳐주죠. 그래가지고 좀 뭐하니까 영양제를 엄청나게 또 들어부어줘요. 요즘에 빌딩 재배까지도 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사람도 이젠 제자리에서 자기가 할 것을 찾아야 되지만은 식물들도 제자리에서 지가 있을 곳에서 있어야지만 건강한 산야초, 건강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를 수업을 하고요. 앞으로 가게 되면 산야초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효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효소를 만드는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거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미친다. 그게 100세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재료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재료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재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 보니까 가격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경호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가 전 시간에 수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재료를 구입을 해 오시면 그걸 갖다 여기서 배워서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죠? 왜?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게 되면, 여기서는 싸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비싸게 나왔다.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손맛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스스로 재료를, 쉽게 말하면 단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를 사러 가가지고, 그죠?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 과정이 공부예요. 그 과정이. 루트로 가는 것이. 근데 지금 요즘에 너무 다 해주잖아요. 그죠? 쉽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정성들이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만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양은 좋게 나오지만은 담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쉽게 말하면 에너지원, 마음의 소통을 재료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실수 바로 안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